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백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요전선관, 덕트, 케이블, 몰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죠. 가요전선관, 덕트, 케이블, 몰드입니다. 각각의 관들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보다는 비중이 조금 낮으니까 이것들은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중간중간에 다 그 내용들마다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공부하는 것을 뭐 전체적으로 잘 알고 들어가면 좋지만 어쨌든 1차적 목표가 지금 딱 1차적 목표가 자격증에 합격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여기서 내가 좀 덕트 공사법, 덕트 시공법에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덕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보거나 카탈로그 같은 거를 보려면 그거는 자격증 따고 하세요. 지금 안 돼요. 지금은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일단 운전면허 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벌써부터 막 어디 여행을 가서 막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이미 다 계획하고 운전면허를 하는데 기어란 무엇인가, 엔진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기통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쵸? 그냥 운전면허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소정의 과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변압기를 나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좀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실기도 하게 되잖아요. 실기도 여러분 실기도 꼭 다산에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듀 다산전기학원에서 여러 가지 특강이나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전기 기능사 실기도 저희가 인터넷 강의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세트 같은 것들도 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받아보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특강을 이용해서 시험 예상 문제를 학원에 오셔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준비해놨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또 광고로 넘어갔죠? 뭔 얘기하다가 광고로 넘어갔죠? 공부.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능사 실기 같은 거 배선하게 되면, 이 배선이 재밌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배선이 재밌게 되면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규정 같은 것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제 공부 갑자기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앞에 저희가 전기 이론 배울 때 첫날 기억나세요? 원자랑 분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주는 또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꼭 그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정말 간혹 계세요. 왜 자석은 N극 S극입니까? 왜 자석은 N극 S극입니까? 왜 자석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석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까? 우주의 원리를 안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기학습 목표를 정하고 단기학습 목표를 달성했을 때 조금 더 장기, 중기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같은 것도 비슷한 거죠. 처음부터 막 아주 뚱뚱하신 분이 막 한 50kg을 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 하루에 10분씩 하겠다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양을 이렇게 점진적으로요. 역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되려면 우리가 이 관련된 규정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관련된 규정들을 제가 축약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넣은 게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야 뭐야 왜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 조금 더 좀 인심 좀 더 쓰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걸요. 여기서 뭐 한두 문제 몇 문제 나올 건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막 이렇게 두껍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또 펜 딱 손에다 들으셨습니까? 펜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동그라미 별표 정도 치자고 하면은 해당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나왔습니다. 가요전선관은 플렉시블 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성이 있는 배관을 우리가 가요전선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안에가 이 금속재가 들어가 있으면은 파상연강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 안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 여기 보시면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1종에 플렉시블 콘디트라고 하며 전면을 아연 도구만 두께 0.8mm 자 여기 밑줄
0.8mm 줄 0.8mm가 넘는 파상 용광대가 빈틈없이 나선형으로 감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선관의 크기는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로 정하게 되는데 15, 19, 25mm 등이 있다. 근데 16mm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우리가 사용하는 거 16mm가 가장 작은 단위인데 길이는 10, 15, 30m로 되어 있다. 자, 금속 가해전선관을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와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하나에서 시설할 수 있다. 자, 조형대는 1m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왜냐하면 흐물흐물해서 그래요. 1m마다 새들로 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곡률 반지름, 구부러지는 쪽의 안찌름은 가해전선관 안찌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배 동그라미. 그 위에 1m 동그라미, 그 밑에 6배 동그라미. 자,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고, 커넥터 종류에는 스트레이트 커넥터, 앵글 커넥터, 더블 커넥터가 있다. 게다가 가요 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고, 그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가요 전선관끼리 접속할 때는 스플릿 커플링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그 다음에 금속관과 서로 다른 종류를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커플링?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속 덕트 배선. 금속 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함 같은 데다가 우리가 전선을 넣는 것을 금속 덕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DUCT라고 부르게 되고, 저기 고깃집에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위에서 공기를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그 통, 그것도 우리가 덕트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DUCT 원래 덕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부르시는 분마다 조금 이제 현장에서 더 경륜이 되신 분들은 닥트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고, 덕트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덕트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덕트는 그냥 함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되므로 배관하기가 너무 쉬운 전기 공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도 굉장히 쉽고 점검하기도 용이하죠. 왜냐하면 뚜껑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켜야 할 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사항은요,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쥐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덕트의 끝은 반드시 막는다. 자,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그림에 조금씩 뭐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맨 위 12시 방향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읽어볼게요. 맨 위에 덕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한다. 완전한 도장을 실시한다. 자,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다. 덕트의 종단부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폐쇄한다. 덕트 전선은 단면적 20% 이하로 한다. 자, 적당한 접지 단자를 시설하고 공사한다. 그 다음에 3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덕트의 본체와 뚜껑을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죠? 2번, 3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자,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잘 막는다. 3번에 절연전선 사용하고 덕트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거는 덕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선관도 마찬가지예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모두 다 전선관 안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용하는 전선은 절여물을 포함하는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까지가 되도록 한다?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사용하는 전선이, 여기 들어가 있는 전선이 우리가 통신선이라든지 제어 회로용 전선 등일 경우에,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전선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넣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이 5cm를 넘고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버스 덕트 배선이 있죠. 이 덕트 배선 중에서는 덕트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를 보내는 덕트를 바로 버스 덕트라고 하게 되죠. 차단기 중에서도 이렇게 큰 차단기가 있고, 배전반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차단기로 연결하는 요 선로들이 있죠. 이 선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런 막대기를 우리가 영어로 BUSBAR 이라고 해서 읽을 때는
버스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거 근데 조금 잘못 읽으면은 부스바라고 읽거든요. 사실 부스바는 정확한 이렇게 우리나라 표준법이 아니고요. 읽을 때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버스바라고 읽어야 됩니다. 버스 타시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택시 아니면 버스 이런 거 버스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전기를 통해주는 버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막대기라고 해서 버스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 덕트가 안에 케이블 같은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큰 도체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도체들로 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버스 덕트라고 하게 됩니다. 버스 덕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더 버스 덕트, 하나는 또 플러그인 버스 덕트, 하나는 또 트롤리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질질 끌게 가면서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뭐 호이스트 같은 거 이런 데다 보통 쓰게 되고요.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중간에 이렇게 콘센트 같은 구멍을 뚫을 수 있어서 접속을 부하의 중간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그인 버스 덕트, 그 다음에 피더 버스 덕트는 그냥 전력 전송용 버스 덕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버스 덕트의 종류가 거기 A, B, C 다 하나씩 있게 되죠. 시설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덕트를 조영제 붙일 때 3m가 되어야 된다. 다음에 덕트의 끝부분은 막자, 그 다음에 접지공사 하자, 먼지 침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덕트랑 비슷하죠. 4번 플로어 버스 덕트. 플로어 버스 덕트는 바닥에다가 까는 덕트를 우리가 플로어 버스 덕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무실에 보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바닥에 있는 것을 뚜껑을 딱 열게 되면은 안에 통신용 케이블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 단자라든지 인터넷 선, 그 다음에 220V 이런 전력까지 이렇게 다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 얘기는 바닥 공사를 할 때 이미 바닥 안에 어떤 배관 같은 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플로어 덕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거기 이제 나와 있게 되죠. 자, 시설 조건 한번 볼까요? 전선은 반드시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안 돼요. 자, 전선은 연선일 것,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제곱밀리미터가 넘게 되면 연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에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덕트 상호간 및 버스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된다.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된다. 끝부분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셋째 줄에 400V 미만에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라이팅 덕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상업지구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상가 같은 데. 자, 이런 라이팅 덕트는 덕트를 이제 이렇게 조금 거꾸로 해서 개구부가 아래쪽을 향하게 한 거고, 조명을 각각 연결하게 되고 조명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는 것도 쉽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이팅 덕트가 되겠죠. 라이팅 덕트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맨 밑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의 지지점 간의 간격을 볼게요. 라이팅 덕트를 조영제에 부착할 경우 라이팅 덕트의 지지점은 매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견고하게 부착된다. 2m의 동그라미. 2m. 원래 덕트는 몇 미터라고 했어요? 원래 덕트는 3m예요. 덕트가 3m인데 라이팅 덕트 하면 이게 2m입니다. 자, 보세요. 덕트는 얼마라고요? 덕트는 원래 3m. 자, 근데 여기서 라이팅 덕트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뭔가 꾸며주게 되면은 이거 2m입니다. 원래 뒤에 나오겠지만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2m예요. 근데 케이블 중에서 캡 타이어 케이블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1m입니다. 뭐 앞에 뭐가 들어가면은 1m씩 까져요. 아셨죠? 예. 자, 라이팅 덕트 관련된 거. 자, 6번 저압 배선용 케이블 있죠. 케이블은 다른 배선 방식보다 시공이 간단하여 빌딩, 공장, 변전소, 가정 등의 수요가 증대되는 곳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케이블은 그냥 갖다가 이렇게 쭉 늘어뜨리기만 하면 되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곳에는 금속관에다가 케이블을 넣는 이런 공사들도 있습니다. 1번 비닐, 클로로플램,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의 시공. 뭐 좋아요. 근데 두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지름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바깥 지름의 몇 배이다. 원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냐면은 6배예요. 근데 단심일 때는 심이 안에 하나일 때예요. 그때는 8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8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법령을 완화한 걸까요? 아니면 강화한 걸까요? 법령을 강화한 겁니다. 더 스무스하게, 더
스무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강화된 겁니다. 3배 해야 된다. 이거는 더 약화시킨 겁니다. 좀 봐주는 겁니다. 가요전선관에서 시설과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그때 3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완화시켜 준 거죠. 자, 3번. 케이블의 고정은 외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자, 지지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된가? 2m이어야 한다. 근데 밑에 캡타이어 케이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그 밑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지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거리는 1m 이하여야 된다. 케이블은 원래 2m인데 앞에 캡타이어 케이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1m로 또 줄어들게 됐죠. 7번. 합성수지 몰드 배선. 합성수지 몰드는 우리가 흔히 쫄대라고 부르는 거.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배관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400V 미만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조형제 부탁할 때는 40에서 50cm 간격마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촘촘하게 가장 촘촘하게 우리가 배선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금속재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몰드라고 해서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번에 보시게 되면은 1종 금속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10본 이하로 할 거, 10가닥 이하로 할 거. 그 다음에 2종 금속 몰드 내에 넣었을 때는 20% 이하로 할 것. 6번에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가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잘 치셨습니까? 곡률 반지름 6배, 단심일 때 8배, 시설하고 가요전선관에서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3배. 갑자기 저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앞에서 막, 뭐야, 구분능선 넘었다며,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여러분, 한 번에 다 못 외워요. 자주 이렇게 보시면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무나 따지 못하는 시험 맞습니다, 전기기능사. 다른 거 그래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전기기능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하실 겁니다. 전기기능사 만약에 따시게 되면은 이제 전기기능사 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로형 인간이랑 세로형 인간이 있다고 하죠. 가로형은 넓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세로형은 깊게 하는 사람인데 전기기능사 따시게 되면은 전기기능사 땄다고 해서 뭐 주변에 용접도 따고 공조도 따고 가스도 따고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전기기사 따고 뭐 전기산업기사 따고 전기기능장 따고 기능장까지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을 버리지 않고 딸 수 있는 자격은 기능장까지.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실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깊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기사까지만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밖에 이런 노동시장에서 충분하게 알아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옆으로 이제 다른 기능사를 많이 따는 것보다 하나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합성수지제 14, 16, 22, 28, 32 이렇게 넘어가게, 36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답은 3번, 38 이건 없습니다. 22번. 일종 가요전선관에 구부릴 경우 곡률 반지름은 안찌름의 몇 배로 해야 됩니까? 안찌름의 6배로 합니다. 답 4번. 3번.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최소 0.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요전선관 흐물흐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m마다 우리가 지지해줘야 합니다. 1번이고요. 5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몇 배? 3배. 6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 은폐 장소에서 2종 가요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러울 때. 잘 읽어봐야 돼요. 5번은 자유스러울 때인데 여기는 부자유스러울 때. 부자유스러울 때는 그냥 6배로 가게 되는 거죠. 7번.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저압에만 해당한다? 아니에요. 가요전선관 그렇지 않습니다. 400V 넘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번에 가요전선관 공사에 다음의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3번에 절연전선 10제곱밀리미터의 연선을 사용하였다. 이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제곱밀리미터를 넘는 단선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맞죠.
9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것.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접속에 사용되는 것 스플릿 커플링이죠. 10번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에 이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종류, 이종 간의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컨비네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시험에서는 콤비네이션이라고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 출제되는 문제도 이 출제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씩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우리가 양해하죠. 11번 그림과 같은 심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자, MD라고 되어 있는데 메탈 덕트라고 돼서 이거는 금속 덕트의 줄임말이 됩니다. 12번 금속 덕트 배선에서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금속 덕트는 3m. 여기서 이제 라이팅 덕트 들어가면 2m가 되죠. 13번 라이팅 덕트 공사 딱 나오네요. 몇 미터? 라이팅 덕트는 2m가 되죠. 14번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철판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5번 다음 중 버스 덕트가 아닌 것은 2번 피더 버스 덕트, 3번 트롤리 버스 덕트, 4번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맞는데 1번의 플로어 버스 덕트는 플로어 버스 덕트라는 것은 그냥 플로어 덕트가 되는 거죠. 바닥에 깔려있는. 답은 1번이고요. 16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1번의 덕트의 말단은 열어놓을 것? 덕트의 말단은 열어놓을 것? 열어놓으면 안 되죠. 닫아야 되죠. 왜요? 쥐 때문에. 쥐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17번 플로어 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으로 몇 볼트 미만을 사용해야 됩니까? 플로어 덕트는 400볼트 미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18번 플로어 덕트 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규격은 몇 제곱밀리미터인가? 이건 플로어 덕트뿐만이 아니라 저 앞에서 이제 가요전선관이라든지 아니면 합성수지관 다 금속관 다 10제곱밀리미터까지 단선을 사용할 수 있었죠. 답은 4번이죠. 19번 플로어 덕트 공사에서 금속재 박스는 강판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1번 2.0mm. 20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20%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제어 회로용 전선, 신호전선, 통신선 등의 소전류 전선인 경우에는 50%까지도 가능하죠. 21번 진열장 안에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 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되는가? 1번에 0.7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75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번 연피가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곡률 반지름의 몇 배여야 되는가? 6배. 이때 만약에 단심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8배. 23번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케이블 조영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지금 그냥 케이블이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 2미터. 24번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 미터라고 했죠? 1미터 더 까서 1미터가 되는 거죠. 답은 1번. 25번 케이블을 조영제에 지지하는 경우 이용되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4번의 터미널 캡?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26번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및 승강기 시설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을 이용할 경우 사용할 경우 동전선은 최소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엘리베이터에서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는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은 4번. 27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하는가? 400볼트 미만이고요. 28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베이스를 3번에 보면은 베이스를 조영제에 부착하는 경우 1m 간격마다 나사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아니야. 합성수지 몰드는 40에서 50cm마다 하나씩이에요. 플라스틱 쪼을 때라. 자, 그리고 금속 몰드인 경우가 1.5m죠.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2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3번에 보게 되면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여야 합니다. 30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땡땡 이하로 두께는 땡땡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 이 첫 번째는 3.5cm 이하로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31번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금속 몰드는 1.5m, 합성수지 몰드는 40에서 50cm.
32번 일종 금속 몰드 배성공사를 할 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최대 몇 본 이하로 해야 되는가? 10본까지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가요전선관, 덕트, 케이블, 몰드의 주요한 문제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